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한테 그 음악이나 미술 교육 같은 거를 시키면 나중에 과학자가 됐을 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답을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물론 창의적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창의성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아니면 예술을 즐기게 하고 싶다면 그것은 과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그것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희 애가 말도 잘 못할 때부터 아동국 보러 다니고 네. 걔가 이쪽을 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냐면 돌이켜 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애랑 그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추억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거나 뭐 인생이 너무나 좀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추억들을 그렇죠. 떠올리면서 아 그래도 행복했다. 너무 좋네요. 어떤 학부모는 뭐냐면 아까 그 장면에서 뭘 느꼈어?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몰라. 이게 내가 쉬러 온 거고 즐기러 온 건데. 맞아요. 그 학부모님들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저는 이공계 출신인데 책을 냈으니까 과학만 얘가 수학이나 과학만 좋아해서 탈이다. 그래서 작문하는 거를 글쓰기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느냐.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지만 일기를 많이 썼어요. 어릴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기를 쓰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제가 항상 그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돼요. 생존에? 네, 일기는 생존에.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무원들의 일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기 겪고 이렇게 막 중2병이 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괴로웠던 일들을 일기에다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청소년기에 쓴 일기들은 거의 데스노트 수준의 데스노트예요. 아 근데 저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개되어 있는 일기 말고 자기만 보는 다른 종류의 일기가 있어야 됐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무언가가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희망이 없이는 일기를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감각과 무기력은 단지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기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아직도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사실 일기에는 나는 미래는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쓰고는 쓰고 있지만 있지만. 쓰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럼요. 자기가 미래에 읽을 나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글을 쓰고 나면은 그 굉장히 객관화돼요. 그럼요. 사실 내 이야기지만 이게 제 3자 같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이게 앞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정말 객관적이고 제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할 때에도 글로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감정은요 동물일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사실 언어 이전의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우악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연기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문법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문법은 법칙이. 로고스의 세계고 논리의 세계거든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정말 격렬한 감정도 쓰는 동안에 문법을 지켜서 하다 보면요 그렇죠. 조금 정제하게 되죠. 정리해 보면 어쨌든 셰클턴의 리더십과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된 부분이었는데 리더의 덕목 2023년 버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셰클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히 몇 년 어려울 것 같아요.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불황이 올 것 같고 세계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 목표를 적절히 수정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견디자. 한 몇 년 견뎌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노래 리더. 앨범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정체기를 견디는 게 해주는 리더십. 저는 사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셰클턴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예요.
나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앉아서 랩을 쓰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하면서 나를 안정시키는 게 지금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고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뭐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한테 쉐클턴식의 리더가 돼주는 거 너무 중요한 야, 시기일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이시네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알쓸인자였다. 다양한 나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네. 뭐 사실 좋은 리더란 셰클턴 책을 처음 읽을 때 나와요. 그들은 그 부빙에 갇혔다. 이거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들의 행운은 유일한 행운이죠. 셰클턴이 그들의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리더를 만나는 건 정말 운명이 정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전원 살려서 돌아간다. 그거 지켰잖아요. 낭만 있다 진짜. 멋있다. 멋지다. 최고의 행운 셰클턴. 네. 네. 근데 너무 멋있다. 네. 최고의 영웅은 셰클턴이 대장이었다는 네. 것이다. 네네. 그들에게 행운인 것은 셰클턴이 대장이었다는 것이다.